테슬라 소식입니다. 3천만 원짜리 전기차 만드나? 테슬라가 가격을 2천만 원 낮춘 5천만 원 수준의 중국산 모델 Y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3천만 원 수준의 전기차 생산 계획이 나왔다. 하이엔드 모델부터 로우엔드 모델까지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게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관계자들은 이달 인도 상무부 장관을 만나 24,000달러 수준의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24,000달러 수준이면 중국에서 32,000달러에 판매되는 모델 3보다 25%가량 저렴한 것이다. 테슬라는 인도 내수 시장과 수출을 위한 저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인도에 건설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미국 방문 중 만나 테슬라의 인도 투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지만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2% 미만을 차지한다.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기존 모델의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인도,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카 새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공개, 자율주행 중 외부의 차량 상태 알린다. 애플이 자동차 외부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한 새 특허를 출원했다.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탑재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25일 IT 전문지 9to5mac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특허 상표청에 야외용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밝은 환경에서도 화면에 표시된 문구나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구조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9to5mac은 이러한 특허가 2019년 애플에서 인수한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드라이브 I의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드라이브 I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차량의 상태를 알려주는 외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정차할 때 당신이 길을 건너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워 보행자가 안심하고 자동차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차 특성상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운전자의 표정이나 몸짓 등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차량이 자율주행차의 추월을 허용하거나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이런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어 사고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야외에서 햇빛이 밝게 비출 때 가독성이 크게 떨어진다. 애플이 새로 출원한 기술 특허는 이러한 약점을 넘어 언제든 차량에 표시된 문구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 9to5mac은 애플은 드라이브 I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와 소통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애플이 아직 애플카 출시 여부를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이 실제로 애플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애플은 약 1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전담 연구팀을 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해왔다. 이르면 2026년에 애플카가 정식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단순히 다른 자동차 기업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9to5mac은 애플이 그동안 수많은 분야에서 기술 특허를 출원했지만 시장에 나오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의 상용화 여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빙 AI 챗봇,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로도 확장.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들이 구글 크롬과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빙 AI 챗봇 기능인 빙챗을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4일 더버즈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브라우저들에서 빙챗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파리와 크롬에서 일부 사용자들에게 빙챗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 테스트 절차가 끝나면 다른 브라우저들에서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빙챗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버지에 따르면 엣지에서 빙챗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4,000자까지 프롬프트를 칠 수 있지만 다른 브라우저들에선 2,000자까지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빙챗 기능을 제공해왔다. 반면 구글 바드 챗봇은 크롬 외의 다른 브라우저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엣지에서 바드를 사용할 경우 빙과 비교하라는 지시 문구를 볼 수 있다. 다른 브라우저들로 확장하는 것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챗의 다크 모드도 선보였다. 구글 소식입니다. 픽셀 폴드 1 출시일 27일로 앞당겨. 구글이 첫 폴더블 폰 픽셀 폴드 일본 정식 출시일을 나흘 앞당겼다. 오는 27일로 삼성전자가 서울에서 갤럭시 새 폴더블 폰을 선보이는 날보다 하루 늦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새 폴더블 폰을 들고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구글이 미리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 등 일본 이동통신사는 최근 구글 픽셀 폴드 출시일을 31일에서 27일로 바꿨다. 구글과 일본 이통사들은 변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폴더블 폰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새 폴더블 폰을 판매하기 전에 일본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새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5와 갤럭시 Z 폴드 5를 선보일 예정이다. 글로벌 정식 판매일이 다음 달 1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9월에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펼치게 된 구글은 현재 출하량과 판매량에서 호조를 보이는 일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픽셀 6a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 연속 일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픽셀 6a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 3위를 차지했는데 애플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를 제쳤다. 특히 지난 1분기에 구글 픽셀 시리즈는 미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지난 1분기 구글 스마트폰 전 세계 출하량 중 일본 비중이 34%를 차지하며 미국을 앞질렀다고 전했다. 지난 1분기 일본이 10%, 미국이 51%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출하량은 출고까지 진행한 제품 수로 출고 후 판매까지 이뤄진 제품량인 판매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출하량이 많아졌다는 건 현지 수요가 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하반기에도 일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면 픽셀 폴드 판매에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픽셀 폴드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내구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미 IT 전문 매체 더 버진은 지난달 픽셀 폴드 사용자들 사이에서 디스플레이 결함 문제를 지적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한 사용자는 사용 2시간 만에 화면에 분홍색 선이 나타나 반품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사용자는 화면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구글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장에서 갤럭시 폴더블 폰과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20일부터 일본에 287,280엔의 가격으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